네, 보신 것처럼 정부가 공격적인 돈 풀기를 예고했는데도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낮췄다는 건 그만큼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금리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예. 먼저 이주열 총재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는데요. 금리 인하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인하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총재 이런 선긋기에도 시장의 입장은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좀 문을 열어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시장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고요. 또 물가 전망치도 함께 끌어내렸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고 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명분을 한국은행이 제공했다.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낮췄다는 것 결국 이 경기 둔화 우려를 크게 보고 있다는 뭐 그런 의미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성장률을 낮추면서 관련된 좀 발언을 했는데요. 소비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설비와 건설 투자 이것도 조정 국면에 있고 또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소비, 투자, 또 수출 어느 것 하나 좋은 구석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각종 경제 지표가 불안하고 또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또 한국 경제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모두 다 현재로서는 좀 암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뭐 모든 지표가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라면 결국 기댈 곳은 정부 지갑밖에 없을 듯 싶은데 추경을 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좀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는 추경 요인 등 때문에 경기가 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기대를 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정부는 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정부가 석 달 만에 추경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무래도 좀 경기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돈을 풀어도 과연 경기 둔화세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점이 포인트가 될 텐데 예. 일단 한국은행은 추경 효과를 배제해도 이 성장 전망치에서 상반기는 2.3%, 또 하반기는 2.7% 이렇게 하반기 때는 더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상저하고로 흐름을 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 이거는 추경 효과 배제된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추경 효과까지 반영이 되면 이 하반기 성장률은 2.7%보다 더 오를 것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경 효과에 대해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와는 무관하게 또 미세먼지 대책 등의 예산의 일부가 쓰이게 된다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행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는 별개로 올 4분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